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남무라고 합니다. 돌림자가 웃자라서 어쩌고 쓰고 있는데 저는 전공은 경영을 전공했고요. 리더십 전략, 경영 전략 쪽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외국분들하고 할 때는 컨설팅은 대부분 요즘은 저는 5차원 이 4차 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펀입니다. 펀 컨설팅, 펀 매니지먼트 이런 쪽을 양성하는데 펀 컨설턴트 양성하는데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내 손 안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1차원, 2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진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것. 그런데 그것을 나의 성장과 연결시키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이,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어느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데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항상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아마 운전 다 해보셨으면 알다시피 운전 이렇게 배우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열을 내요.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부부가 운전을 가르치면 싸움만 하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세대가 달라져갖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안 가르쳐줘요. 왜 그걸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로 태어났어요. 3세만 되면은 다 이 터치하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세대가 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할 때 8비트, 16비트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트라는 겁니다.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한번 엔터 한번 누르고 화장실 다 볼일 보고 와야 실행된다라는 시대가 이 비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연결 시대입니다. 벌써 한번 엔터 누르면은 100m의 속도로 달리던 차가 멈추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1.5m였던 시대가 바로 어제때였는데 5G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해요? 100m의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2.7초 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그러한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법안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한 먼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단체, 업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에서는 그것을 또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4차원 혁명 시대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았고 이것을 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지만 사실 두려웠던 거죠.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오늘 약간 두서없습니다만은 자료는 아마 참고해 보시면 한 장 한 장 저는 이렇게 이 워드를 쳐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다 카피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아마 첫 장에 보셨으면 첫 장에 딱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동계 평창 올림픽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 오류 마크가 드론입니다. 드론이 10개가 띄는 것이 아니라 2000개가 동시에 떠 있습니다. 동시에 떠 있는데 하나도 마찰이 생기지 않고 화려한 모습을 공연했던 여러분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엄청 불어도 이 드론은 아무런 마찰이 없이 공연을 마쳤다는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초연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실체로 5G 상용화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업계에서 대표 주자는 역시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ICTL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대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도 또 SK텔레콤이고, 그런 과정에서 1차, 2차, 3차, 4차를 겪어보시는데, 저희가 3차까지 누리는 찰나에 벌써 4차 넘어가시고 LT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터넷을 내 손 안에서 모든 지식 검색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내 생활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이런 모임을 계속 가지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찾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AI처럼 내가 검색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5G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여러분 한번 2, 3일 정도만 여러분 한번 해보셔도, 실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 역학 강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역학이라는 검색을 갖고 계속 3일 정도만 검색해 보시면 이 AI라는 컴퓨터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역학의 모든 자료가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무슨 순서일까요?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본 검색 순위로 다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확도입니다.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학이라는 단어를 한 3일 정도만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이 AI는 다 인지를 하고 순서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생각나서 뭐 스포츠를 보셨다. 그럼 뭐 손흥민 이렇게 검색을 했다. 그러면 가끔 그 중간에 손흥민이 딱 뜹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 LTE까지 왔습니다. LTE는 모든 것은 저장 공간,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5G와 나눠지는데 4G는 사실은 그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저장 공간이 일정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도 있고 우리 미국에도 있고 이러한 저장 공간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5G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클라우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여기 역삼동이다. 역삼동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저장 공간을 임시로 끌어당겨버리는 시스템입니다. 큰 클라우드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굳이 그거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G는 모든 지금 여러분 아마 1차, 2차 할 때마다 2차 시대 때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흐리게 나왔을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데이터의 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찍으면 요즘 카메라 사진만 해서 찍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가 그만큼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4차, 5차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의 데이터 양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엄청난 양을 소화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1기가 2기가 정도의 영어를 다운받는데 19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무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초 정도 걸리는데 8기는 1초면 충분합니다. 1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 넓히는 작업이 이제 우리 상용화가 실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체결할 수 있느냐 보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느끼지는 못합니다. 인간적인 감각이 있으면. 왜?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따라봤는데 19초가 힘듭니까? 너무 지겨운가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컴퓨터 할 때는 말 그대로 밥 다 먹고 샤워하고 나오면 다 다운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느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삼성 갤럭시가 출품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노트 8인데요. 노트 9가 나오고 노트
10이 나왔습니다. 노트는 아니에요. S10까지 나왔습니다. 갤럭시 S10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S10을 내놓고 한 달 만에 통신사가, 삼성은 아니죠. 그것은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통신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상 판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핸드폰 S10을 한 달 만에 보상 판매 제도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폰이 나왔을 때 그럴까요? 바로 5G가 나왔습니다. S10 5G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G를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노트 8인데요. 그 노트 8 갖고도 벌써 2년 전에 나온 폰인데도 아직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용량도 256이에요. 고용량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용량을 다 저장하고 클라우드 다 저장해도 충분한 데이터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함께 놀릴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양, 사진 하나 찍는데도, 동영상 하나 찍는데도 모든 것은 뭐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1초 1초가 수많은 데이터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핸드폰에 녹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그런 녹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리얼 시대이기 때문에 리얼로 바로 올려도 아무런 손상이 없는 그러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는 시대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혼합입니다. 현실과 가상공간이 결합되는 시대에 혼합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학생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이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재밌을까요? 가상의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가상을 혼돈해서 유리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애도 있고요. 앞으로 게임 산업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창문을 지키고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게임이 끝났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 못하고 뛰어내려요. 이게 아무런 느낌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왜 교통사고 나면 다친다 생각해서 운전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상현실, 혼합현실은 언제 생겼냐면 90년대에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생겼냐면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항공기를 만드는데 이 가상현실을 도입을 해서 비행기를 조립했다는 겁니다. 기술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뮬레이션으로 비행 조종사는 다 그렇게 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이론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폰을 한번 다 내보십시오. 거기에서 유튜브라는 거 혹시 유튜브 한 번은 다 써보셨죠? 네. 예, 거기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가상현실이라고 가상공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문 용어로는 정강현실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정발할 때 강현실. 지금 4G 시대가 오면은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루투스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거죠. 전문가만 IT 쪽에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여러분은 지금 핸드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앞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가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걸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개발됐고,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5G 시대에 넘어가니까 최고의 산업이 뭐냐면은 보안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현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있는 헤드셋입니다. 그 고음질이고 음질에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바로 4차 산업에서 4차 산업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왔던 블루투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트북하고 그리고 집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가정에 있는 컴퓨터와 핸드폰과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없지만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만 갖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 놓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4차 산업, 4G의 시스템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것까지는 가능했냐? 바로 데이터 양까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강현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짐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걸 하나 장만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80만원, 100만원대 같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10만원.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감이 와요. 그래요? 척이 와요. 예. 정말 그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TV에 LED 같은 음료 같았는데 벌써 QLED, 뭐 OLED 그거 벌써 그거 1000만원대 그 억 단위의 모니터였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방송,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시라고 했는데요. 유튜브에 생방 라이브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필수적인 거죠. 왜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들고 다니지만 내가 막 움직여도 얘는 컴퓨터 카메라 방송하는 촬영하는 것처럼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괜찮고, 이래 도구, 그러니까 4G의 발달과 함께 나오는 것이 이런 기술력도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르신들이 이거 우리 일자리 뺏겼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신문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문사가 활자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글자판을 맞추는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윤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기독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안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문사가 어쩔 수 없이 공장을 2개 지어요. 원래 있던 활자 공장에다가 옆에다가 몰래 디지털 공장을 새로 지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꿔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했던 시절이 우리가 하나의 전환할 때마다 항상 겪는 고통입니다. 지금 4G에서 5G로 넘어오는데 지금 나노 시스템이 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나노 시대가 왔다는 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게 만드는 거 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우리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인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캡슐 하나만 딱 먹으면은, 반도체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판단 내려서 컴퓨터로 데이터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인체 속에 들어간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산화됩니다. 자연적으로 산화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법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어디냐면은 제일 빠르게 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는 자꾸 일본 거 갖고 왔었는데 이제 거꾸로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면 미국으로 미국은 제일 많이 갔고요. 지금 많이 빠져나갔고 원자력도 제일 많이 빠져나갔고요. 벌써 800명, 80명 그러니까 전문 인력만 나간 사람만 해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이다 할 정도입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의 중추적인 것은 융합입니다. 5G 시대의 최고는 융합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업도 모든 걸 융합 안 하면 낙오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낙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섭습니다만은 그것이 낙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4G 되니까 이 짐벌이라는 게 10만 원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체나 교육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늦게 변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제일 늦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서 빨리 이거 인지를 해서 현장과 맞는 기술력을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정강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이냐, 가상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짐벌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은 정강현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떠냐면은 이 가운데 점이 까만 선이 하나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은 모니터가 2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니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모니터가 1개였습니다. 1개의 데이터도 엄청난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화면에 데이터가 화면이 2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2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G 시스템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더 다양성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5G 시대에서는 이것이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면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이제 그런 정강현실 바로 경험하게 될 그런 제품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5G가 상용화 안 되면은 기업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스트를 하면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나? 고정을 시키네. 지금 크게 나와야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갖고 계시는 눈도 2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니터도 2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실제 여러분이 저는 뭐 일을 바쁘시고 돈도 벌기도 바쁘시고 업무도 하시기도 바쁘시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바쁘시죠. 근데 놀러는 언제 가세요? 근데 이것이 바로 놀러 가는 코스입니다. 롤러코스터라죠. 결연히 어릴 때부터 놀이공원에 가서 타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넣고 난 오늘 롤러코스터 타고 한번 좀 스트레스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끼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고 열심히 보시는 거라서 아니 어지럽을 겁니다. 아니 어지럽죠. 그냥 보시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전시관에 가면은 헤드셋을 줍니다. 주고 실제 그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전골이라고 딱 뜨면 전골이 뽀글뽀글 끓는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도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 그 3D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의 게임입니다. 가상 공간의 게임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것을 쓰고 게임을 합니다. 내가 일어서서 아마 닌텐도라고 좀 들어보셨습니다. 닌텐도 게임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닌텐도가 실패한 이유는 끝까지 고집한 게 컴퓨터만 고집했어요. 끝까지 고집하다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서 게임이 말 그대로 게임 못하면요. 왜 지금 세대 갈등에서 게임 못하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굉장히 어렵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마 갤라그 다 해보셨을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뭐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들이 내가 아직도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게임 뭐라 그러죠? 오락실 가지 말라고 얼마나 잔소리 들었는지. 근데 지금 거꾸로 돼갖고 게임 안 하면은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게임 안 하면은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게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만 게임은 중독이 된다는 거죠. 다 아시니까 아마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게임을 끊는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알람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알람을 붙이면은, 내 생각을 이탈을 시켜야만이 이걸 게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차비까지 게임 다 하고 집에까지 걸어가 본 적도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한 번만 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언제 끊느냐? 그렇게 쉽게 못 끊습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도 많이 쓰고 집에 있는 컴퓨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항상 안 쓰면 여러분 끝나고 생각하시죠? 컴퓨터의 정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끝나는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끝나는 기능이 있습니까? 저는 보통 있어도 끝나는 개념은 없어요. 만약에 그 핸드폰이 꺼지면은 그 회사 망해요.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핸드폰이 꺼지면 망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최첨단 시대를 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산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말 그대로 이제 아마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다 이제 손흥민이가 나와서 계속 볼 차는 KT에서 광고에 보면은 손흥민의 공 차는 모습 시뮬레이션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그램 시대가 벌써 했는 거죠. 이렇게 딱 들면은 이제 홀로그램이 곧 나타날 겁니다. 이제 모니터만 딱 쓰면은 전화가 걸려오면은 상대편의 모습이 이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이거 지금 계속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5G는 정말 더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즐기십시오. 이만큼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오락이라든가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한 도구도 이제 왔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은 다 돈으로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공유의 시스템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 정도만 봐줘도 이제 계속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학습입니다. 이제 홀로그램 시대는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홀로그램은 뭐냐면은 연예인 마이클 잭슨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환생합니다. 말 그대로 마이클 잭슨이 나와서 정말 춤을 추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걸 느낀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뭐냐면은 또 다른 거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 시대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10,000명 앞에서 20,000명, 30,000명 앞에서 홀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나 어디에 가도 아마 예수님도 곧 부활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어르신들 가정에 보면은 왜 입구에 보면은 액자에 사진을 많이 걸어놓으셨죠. 부모님 사진, 옛날 집 모습 기억나시죠?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요. 고이고이 잘 간직하십시오. 곧 환생할 겁니다. 부모님 환생해서 대화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5G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양이 그걸 못 따라갔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었고, 그게 왜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예를 들어서 조문이라 그럴까요? 병원에 가면은 아마 인사를 아마 연계 가신 분이 아마 인사하실 겁니다. 그냥 보통 병원에 가면은 뭐 사진만 다 걸어놓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를 이러한 시대를 알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5G 시대가 앞으로 영성 경영이라고 해서 이런 문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가 오면은 가장 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체결했던, 체험되었던 이러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을 이 나라가 속도가 빠른 만큼 강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지금 인문학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직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태극기 들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요즘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의견을 묻는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자기 권리만 주장할 줄 아는 그런 문화로 학습이 지금 제가 학교 교편할 때가 95년도였으니까 그때부터 정규조의 활성화로 이런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선생님인지 학원 강사인지 강사는 있고 선생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감독은 있고 근데 학교에서도 감독도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운 좋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97년 IMF가 왔을 때 정말 운 좋았습니다. 이걸 운 좋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무슨 일이냐면은 100만, 1000만 실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생길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두가 엘리트라는 엘리트들이 다 선생님 하겠다고 교육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서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트들이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까지라도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정도입니다. 분수는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보십시오.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부분 학교에서 가장 고령되신 분이 맡았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교 갓 나온 우리 학생 같은 선생님들이 정말 그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교육합니다. 주입식 교육 없습니다. 다만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그걸 몸에 채 있어갖고 그걸 못 버려요. 근데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여러 번 참여해보지만 그 틀을 아직 못 바꾸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상현실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산업, 내가 하고 있는 인문학,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그 접목 기술력 발휘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시면요, 그때 미리 예측해 두시고 여러분이 생각해 놓으신 게 갖고만 계시면은 이런 겁니다. 트렌드가 변화해갖고 내 생각 체인지하려고 하는 혁신하고 딱 결부가 되면요, 그때 여러분 주도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공간을 찾아다녔던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뭐죠? 이거 쓰고 새소리가 들리죠? 모든 환경이 뭐죠? 다 그림이 그려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아마 더 신기한 모형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 깊이 좀 자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수면 베개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거 딱 쓰고 딱 눕기만 하면은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기 때문에 건강도 워킹도요. 걷기 운동, 걷기도 몸에 좋다고 이야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걸으라 그러면 한 20분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쓰고 VI를 쓰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상상 다 하고 상상한 그대로가 이게 모니터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즐기는 겁니다. 여기 뭐 있지? 이러면서 혼자 옆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하지? 이런 느낌이지만 걸으면서 워킹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예전에는 뭐 닌텐도가 이렇게 기계 게임기를 들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게 VR 핸드폰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 터치하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하이빅스비 하면은 자기가 다 모니터를 다 열어주고요. 내가 터치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5G입니다. 터치도 끝났다. 지금
지금 얘가 다 올리는 건 뜨고 이렇게 하는데 빅스비라고 내 친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뭐 위에 있는 등, 앞에 있는 모니터, 뒤에 있는 냉장고 모든 것이 연결 다 되고 이것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빡 잊어도 내가 치매 왔냐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깜빡 잊으면 집 모니터 틀어줘 라고 하면은 집에 모니터가 다 나옵니다. 그 모니터를 보고 내가 불을 켰나 껐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니터를 딱 켜면은 뭐 한 거다? 집에 콘서트에 전기가 뭐가 꼽혔는지 다 압니다. 이것이 가정의 메인보드는 어딨냐면은 컴퓨터가 아니고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가 옛날같이 작은 거 아니죠? 100리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거의 뭐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24시간 365일 항상 틀어져 있는 것이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모든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센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TV는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TV는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전기가 없는 거는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LG가 사활을 걸고 매일매일 만드는 것이 광고하는 것이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게 딸려있는 게 뭐죠? 세탁기, 건조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제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제품일까요? 세탁을 했는데 나 지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탁을 했는데 타수기에 건조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세탁, 건조 다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건조기에서 딱 나왔는데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안 개고 다닙니다. 개지 않고 옷장에 넣어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개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가격은 1억 7천만 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LED, QLED 1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정으로 온 것처럼 머지않아 아마 뭐 갠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사모님 계신다면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뭐 많이 괜히 아닙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각도도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장입니다. 옷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5G만이 이제 모든 기계에서 모든 기업체가 그런 제품을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경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1초나 19초나 사실은 눈 하나 감기고 옆에 온 문자 한번 보면 그냥 다운받는 시대에 왔으니까 거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곧 도래한다는 걸 알고 그 장악하기 위해서 LG, KT, SK가 사활을 걸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마 강의할 때는 그 5G의 시뮬레이션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을 들고 아마 강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자료를 보셔서 여기 그 정강연실이라든가 모든 학습이라든가 모든 그 장면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분야가 얼마큼 확대되느냐라는 것까지 있는데 한 예로 7번 그 에너지 분야를 하나 예를 들어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 정부가 관장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에너지.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생산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이제 태양열로 하지만 태양열이 어떻게 합니까? 태양열을 한전이 가져가요. 가정에서도 태양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생산이 되든가 하면은 어쨌든 그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팔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5G 시대는 어떻게 하냐? 그런 에너지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면은 나도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정권 거래소처럼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까지도 나옵니다. 이제 에너지를 이제
태양열이 그리고 모든 에너지들이 가정마다 만들어지고 하면은 꼭 한전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를 드는데요. 이게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원전에 대한 이견은 많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더 5차 혁명 시대를 가려고 그러면 원전이 왜 필요한지를 이걸 꿈을 못 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상 안 했다는 겁니다. 영화를 좀 많이 봤어야 되는데 이 관계자들이 정치하는 관계자들이 여러분 아마 영화 중에서 아이언맨이라고 보셨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갑옷을 쫙 입고 쫙 날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슴이 그 내가 휴대용 원자로라는 거죠. 그 원자로가 인체에 아무리 해가 안 되고 아무런 탈이 없다면은 내 가슴에 넣고 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날아다니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로 이 개발하기 위해서 얼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1년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더 투자를 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꼭 그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축소돼서 내 가슴에까지 올 정도까지 하려면은 얼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3D, 3D라고 했던 이 정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3D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4D를 알겠습니까? 4D를 알겠냐?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법안을 아무것도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로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다 할 정도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작년 2017년도부터 2018년 두 해의 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습니다. 설비 투자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사업을 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올해 투자 안 하면 3년 후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있는 제품 갖고 이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있는 제품 갖고 이 색깔만 바꿨습니다. 왜 그냥 설비 투자 안 하면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재용 삼성은 지금 5G가 온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작년에 반도체를 너무 찍어냈어요. 그런데 재고가 너무 쌓여 있어요. 그래도 더 찍어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G가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용량은 천문학적인 자료고 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떻게 이재용 회장은 아니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재고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D램 가격이 언제일까요? 7년도 13년도 전처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살 값보다 더 산 것이 그 반도체 가격처럼 거꾸로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 이 5G 시대에 그 새로운 산업 이런 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주위에 만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을 만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책 좀 보라고. 책 좀 보라고. 아니 신문이라도 보라고. 안 봐요. 다 여기 자기가 원하는 여기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검색이라 그래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얘가 불러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이라도 그 책을 안 읽더라도 그럼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성당을 가든 가서라도 저희 자기 명상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20대, 10대 애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사용량이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평균이라는 단어고요.
하루 종일 쓰는 애들도 습관은 점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G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인문학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